근데 그걸 제가 이 친구들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건데, 근데 그 고민이 오히려 영화 찍고 더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체험이 될 건지, 이 친구들한테도 사실 되게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영화를 한 편을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한테 굉장한 성장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행히 뭐 앞뒤로 케어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래도 이 과정을 되게 잘 넘겨온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는. 근데 제가 손을 미처 끝까지 못 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그냥 영화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아까 이렇게 손 드시고.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아까 감독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런 어린이들이 살기에 되게 힘든 경쟁 교육 막 이런 시스템 하에서 각자 살아남으려는 그 평범한 이런 친구들이 정말 그런 각자의 고군분투가 잘 드러나서 되게 좋았는데 뭔가 학창시절의 제 포지션도 막 생각이 나고 성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근데 계속 선희 주인공에 대해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계속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서로 비밀을 끄집어내면서 폭로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먼저 다가가는 제스처를 먼저 하는 친구처럼 느껴졌거든요. 본인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보라한테 손수건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몸싸움 하기 직전에도 팔찌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지향해야 하는 되게 힘들지만 그런 순간을 어떤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선의를 되게 특별히 마음이 넓은 친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친구라고 더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좀 질문이 애매하긴 한데. 예. 그 선의가 저도 근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선의의 이제 부모님 특히 엄마이 정말 사랑으로 어떤 따뜻함으로 자식들을 정말 그 자기 살같이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 너무 좋은 부모님이 계셔서 선의한테 어떤 식의 건강함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이 아이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계속 믿고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저도 뒤늦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뒤늦게 했는데 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저는 그게 선의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회화가 덜 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그런 걸 겪고 있는 거죠. 선의 입장에서는 막 이 부침을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어떤 식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의 친구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지아랑 긴밀한 관계, 남이랑 타인이랑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가 그 일종의 친구지만 거의 애인 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친구는. 근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또 돌아온 타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의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든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믿음?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순간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어떤 거 안 변하는구나. 그럼 어떤 순간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고 저에게도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선의는 아직 그 단계가 안 온 상태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나리오 쓸 때. 근데 그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저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다시 그렇게 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근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약간 약점이기도 한 거죠. 그 친구의. 그 친구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점이자 약점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선이 같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요? 전 제 인생에서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랑 굉장히 심하게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부분에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노력을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절친이 없네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가부터 25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네. 딱 25 이후의 기억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하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의 기억만 있어요. 네. 일종의 정신적인 신분 세탁 같은 거. 예, 이렇게 두 분 질문 받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 앞에 분, 안경 끼신 분, 그리고 뒤에 남자분 이렇게 질문 받겠습니다. 아,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 윤희가 막 그럼 언제 놀아 이렇게 하는 대사처럼 되게 간단하잖아요. 정말 언제 그렇게 막 소갈이만 하다가 언제 놀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놀면 되는 것처럼 간단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사를 듣고 아 간단한 문제다라고 싶었는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못 풀고 막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막 친구 관계에 얽혀있는 어린이들이 이걸 관객으로 보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하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풀지 이런 게 약간 궁금해서 이걸 보고 어떤 방법이 이거 약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하나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거 극장에서 개봉할 때 몇 세 영화였어요? 전체 관람. 전체 관람. 네.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그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를테면 윤희의 그 말은 이것을 만들 당시에 어쩌면 저에게 필요한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좀 관계의 해답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걸 내가 용서 안 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괴로움은 내 몫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막 쓰고 있을 당시에 이런 마음의 미움과 고통을 담아두는 거는 난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스로의 어떤 괴로운 상태를 멈추고 앞으로 어떤 순간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희한테는. 근데 그건 선희는 지아랑의 관계에 있어서 왜냐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누군가 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를테면 저 말이 이를테면 보라와 선희의 관계에서 적용이 딱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이 영화 안에서 선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계를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나의 괴로움을 끊고 이 친구와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종의 해답도 아닌 어떤 자극이 필요했던 것 같고 사실은 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관계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그 둘이 나눈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어떤 순간이 되면 되게 아주 단순한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한테. 근데 그거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단순성은 우리가 좀 되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거긴 해요. 근데 실제로 초등학생 관객분들은
딱 이제 예, 별로 제 영화를 사실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이제 엔딩에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떤 한 친구라도 어떤 관계 때문에 아픈 친구가 있으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식의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만든 거긴 해요. 예, 예. 그 이상으로 바라기에는 영화가 많이 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네. 뒤에 남자.